이제 16일부터 시작되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데요.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전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전에 2달만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사실 이 도전이라는 거는 그냥 도전 성공에만 의미를 두면은 도전하든 하지 않든 소용없는 일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전의 의미를 아셔야지 내가 이거를 빠르게 성공으로 가는 걸음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도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그 도전 자체의 성공에만 집착하다 보면 의미가 없어지거나 오히려 도전을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도전의 의미부터 짚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전의 의미란 우리가 두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15일 동안 만들어지면 우리가 판매사라고 하고요. 이 250만 포인트가 오토 소비자로 인해서 나오는 포인트가 되면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매 15일마다 판매사가 유지되는 오토 판매사가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공무원 월급, 공무원 연금인 200만 원의 연금성 소득자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거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서 250만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요. 먼저 소비자들에게 애터미 제품을 써보게 해야 돼요. 써보게. 써봐야지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싼지 알거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요. 캐시백이 들어와요. 근데 이 캐시백이 이마트의 30배 정도 돼요. 최소. 그러면은 이분은 이마트에서 샀을 때보다 애터미마트에서 샀을 때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사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만족해서 쓰고 있었는데 캐시백까지 이마트에서 썼을 때랑 상상도 못하는 높은 캐시백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정말로 충성 고객이 돼서 또 쓰고 또 쓰고 웬만한 거는 애터미에서 쓰고 애터미만 좋아하고 애터미만 믿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져요. 그러면 이제 진정한 오토 소비자가 돼서 절대 떠나지 않는 오토 소비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오토 소비자도 저처럼 남혜진처럼 이러면은 나도 이 과정으로 오토 소비자를 나 같은 오토 소비자들을 만들어 봐야지 하고 애터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관심 파트너가 생기게 되고요. 그 관심 파트너를 부업이든 주업이든 우리 미팅 시스템에 계속 안착을 시키면서 정말 집중해서 애터미 비전을 보는 진정한 사업자로 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는 빨리 써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뭘 하게 될까요? 자랑을 하게 되죠. 자랑. 이거 써봐. 정말 좋아. 하고 자랑을 하게 돼요. 근데 자랑만으로 써보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 그렇게 좋아. 그래. 그럼 나 이거 우리 쓰던 거 다 쓰고 나중에 써볼게 하고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우리 사업자들도 이분을 후속 관리하는 거를 잘 잊어버려요. 그쵸?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을 컨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후속 관리를 아무래도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써보게 요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비도요. 소비도 습관이에요. 이분이 지금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지 않다면은 그 전 제품을 꾸준히 쓸 거예요. 대부분 자기가 쓰던 거를 계속 쓰려고 하는 소비 습관이 이미 잡혀져 있거든요. 저도 애터미 제품을 쓰기 전에 쓰던 제품을 거의 반복해서 쓰고 그리고 중간에 광고에 혹해서 잠깐 갈아탔다가도 금방 쓰는 제품으로 돌아오게 돼요. 왜냐하면 광고는 광고일 뿐이잖아요. 그럼 그게 한 번 써봐서는 사실 별로 좋다는 느낌을 사실 받기 힘들죠. 그리고 대체로 광고에 나오는 제품들은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다는 걸 느끼지 못해서 다시 쓰던 걸로 돌아가는 이 습관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에 잡혀있던 이 습관의 틀을 깨고 먼저 써보게 하고 좋다 라고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려면은 써보는 동안 내가 후속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면 폼 클렌저를 쓰고 계시는 소비자분들한테는 폼 클렌저 어때? 좋아 나빠? 뭐 나쁘진 않아. 그래, 너 옛날에 3만 원짜리 폼 클렌저 쓰다가 지금 8천 원짜리 폼 클렌저 쓰는데 나쁘지 않다면 좋은 거네. 이렇게 해서 그렇네. 그렇네 하는 느낌표. 그렇네. 이 느낌표를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쓰는 동안 후속 관리를 해요. 너 봐봐. 너 금방 토너를 안 발라도 안 땡기지? 그게 바로 폼 클렌저에 있는 베타글루칸 성분 때문이야.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거든. 처음엔 못 느끼고 있다가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다음날 확인해요. 또 그렇네. 덜 당기네. 이런 후속 써보게 하는 중에 후속 관리가 들어가야지 이분이 애터미 제품을 더 확실하게 좋고 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써보는 과정이 없이 그냥 애터미 제품 되게 촉촉해. 베타글루칸에서 촉촉해. 그리고 애터미 제품 3만 원짜리 쓰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고 느낄 거야. 암만 얘기해봤자 쓰는 동안 후속 관리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애터미의 핵심은 빨리 성공하고 싶으면 빨리 써보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애터미가 네트워크라는 분류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시다시피 애터미는 네트워크와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방향대로 사업을 해야지 애터미 사업이 잘 굴러가고 성공을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절대 성공을 하지 못해요. 성공이라는 것은 애터미에서는 연금성 소득, 안정적인 연금성 소득을 이끌어내는 것이 애터미에서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1,000만 원 벌고 2천만 원 벌고 이거는 성공이 아니에요. 연금으로 이끌지 못한다면요. 애터미 오신 분들은 다 이 연금 만들기 위해서 왜? 연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품과 마케팅 플랜이기 때문에 좋고 싼 제품 그리고 마케팅 플랜이 무한 공유 무한 누적에다가 매달 얼마치 구매해야 되는 그런 조건도 없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의 목표로 해야 되고 빨리 가려면은 빨리 써보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이 써보게 하는 게 왜 또 중요하냐. 애터미가 좋고 싸고 얼마치 내라는 것도 없고 네 그리고 자르는 것도 없이 무한공유 무한누적의 글로벌 사업이고 정말 좋은 이론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업인데 우리가 쉽지 않죠. 빨리 가진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편견에 부딪히기 때문이잖아요. 애터미는 편견을 깨는 사업이지 좋고 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좋고 싼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인데 당연히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편견이란 놈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판매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편견을 빨리 깨야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깨야 되잖아요. 편견을 빨리 깨게 하는 방법도 바로 빨리 써보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번만 써봐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오래 써봐야 아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게 좀 오래 걸리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8,000원짜리 폼클렌저, 8,000원짜리 선크림 너무 좋고 싼데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땐 그리고 사실 앱솔루트가 아이크림이 얼마예요? 3만 얼마잖아요. 3만 원대. 요즘 3만 원대 아이크림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대학생, 돈 없는 대학생들 쓸까 말까 하잖아요. 3만 원짜리 아이크림. 대부분은 3만 원짜리 아이스크림 공짜로 줘도 찝찝해서 안 써요. 그런데 애터미에만 오면은 뭐라 그래요? 앱솔루트 화장품 3만 얼마다. 그러면 비싸다. 왜냐면 이 편견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는 무조건 비싸다. 애터미는 안 비싸. 더 페인 봐봐. 19,000 얼마야. 괜찮네 했다가 앱솔루트 아이크림 3만 원짜리라 그러면 비싸다 그래요. 그것도 다 편견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써보게 하면서 계속 후속 관리를 해야지 이게 후속 관리가 잘 들어가요. 후속이. 안 써보고 있는 사람한테는 후속이 잘 안 들어가요. 써보는 사람한테 후속을 10번 하면 알아먹을 거. 안 써본 사람한테는 100번을 해야 돼요. 그만큼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내 노력도 많이 걸리고요. 그러려면 결국엔 뭐냐? 핵심이. 네. 자꾸 반복하죠. 제가 써보게 해야 된다. 써보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게 바로 빨리 써보게 하려면 판매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거는 우리 애터미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파트너들이 나 못 팔아. 나 못 팔아서 애터미 사업 못해. 그러면은 이거 파는 사업 아니야.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팔라 그러네요. 파는 사업이 아니에요. 100%. 어제도 제가 방글라데시 분이랑 얘기하는데 팔아서 몇 프로 커미션 주냐고 계속 물어봐가지고 제가 너무 답답했거든요. 진짜 판매 사업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좀 성공을 빨리 당기고 싶잖아요. 성공을 빨리 당기게 하려면 뭐다? 빨리 써보게 해야 된다. 그런데 빨리 써보게 하려면 뭐다? 판매를 해야 된다.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네. 선택. 내가 자랑만 해서 나 이거 먹어보니까 이랬어. 나 애터미 비타민 C 먹으니까 진짜 부작용도 없고 너무 좋더라. 애터미 철분 먹으니까 부작용도 없고 너무 좋더라. 그런 것들 자랑만으로도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당기고 싶으면은 판매를 하시면은 굉장히 빨라지고 유리하다. 네. 근데 이 판매를 여기 계신 분 중에 판매를 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영업, 옷을 판매하셨던 분도 계시고, 보험을 판매하셨던 분도 계시고, 이런데요. 근데 희한하게 애터미 안에서 판매를 하려면 이게 입이 잘 안 움직이는 분이 많더라고요. 옷은 잘 파셨는데, 신발은 잘 파셨는데, 보험은 잘 파셨는데, 네. 근데 애터미는 판매하라고 하면은 판매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나 판매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근데 이건 선택이라는 거. 빨리 써보게 하려면 판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빨리 써보게 하려면 판매를 해야 돼. 맞아. 근데 이걸 알아. 나도 판매하고 싶어. 그런데 입이 안 떨어져.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도전. 도전이라는 거는 목표를 세워놓고 달리는 거기 때문에요. 내가 그냥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는 내 몸이 잘 안 움직여졌지만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전의 진정한 의미는 내 소비자들이 많은, 내가 지금 내 하위에 쓰는 소비자들이 5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5명도 몇 가지 안 써요. 2가지, 3가지, 4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쓰는 소비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전이라는 걸 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가지, 3가지, 4가지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추가를 해요. 품목을 1~2가지 늘려서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것도 사실 어떤 분은 분명히 해모임을 드시던 분인데, 분명히 유산균을 드시던 분인데 다 드시고는 재구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재구매에 대한 후속 관리를 내가 소홀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파악을 해서 써봤던 거잖아요. 써봤던 거 재구매시키는 게 더 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래서 재구매를 시킵니다, 내가.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꼭 재구매를 시켜야지. 그러면서 후속 관리를 하게 돼요. 안 하던 후속 관리를. 재구매를 시킵니다. 재구매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목표가 10만 포인트 쓰는 사람 좌우 50명 만들기. 네, 이게 목표잖아요. 한 달에. 이런 거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3만 포인트 쓴 사람이 5만 포인트 쓰게 되고, 5만 포인트 쓰는 사람이 7만 포인트 쓰게 되고, 내 하위 소비자들이 이렇게 우리 첫 목표치에 가까워지는 소비자로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명수도요. 지금 5명밖에 안 썼는데 내가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 또는 가입만 시켜놓고 하나도 써보지 않은 사람에게 제품을 권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하면은 기존에 쓰던 소비자는 포인트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도전이 딱 끝나고 나면은 도전 전에는 자동으로 올라온 포인트가 좌우에 30만밖에 안 됐는데 도전을 하고 나서는 자동으로 올라오는 포인트가 5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동으로 올라오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스스로 구매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내가 판매를 하지도 않았는데 폼클렌저 떨어지니까, 해모임 떨어지니까, 유산균 떨어지니까 나한테 전화해서 나 유산균 다 썼어 하고 스스로 재구매 하는 사람을 자동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 포인트가요, 도전을 하면은 30만에서 50만으로 늘어나요. 재도전을 하면은 50만에서 60만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 또 재도전을 하면은 자동 포인트가 80만으로 늘어나요. 그 다음 또 재도전을 하면은 자동 포인트가 100만으로 늘어나요.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팔아서 포인트 발생해서 직급 수당 20만 원, 세세미는 세미 세일즈 마스터, 세세마, 네, 세세마는 20만 원, 판매사는 50만 원, 꼴랑 그거 더 받고자 도전을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의미를 아셨죠? 도전을 하게 되면은 기존 사용자들은 추가를 하게 돼서 추가 포인트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들이 생긴다. 네, 이걸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자동으로 올라오는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조금씩 늘려가기 위해서 도전을 하는 거다. 왜? 빨리 써볼 수 있게 하니까. 내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오로지 자랑만으로 또는 효과적인 내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나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도전을 안 하면 첫 번째, 후속 관리를 제대로 안 해요. 기존 사용자들 고객 명단, 고객 관리 노트 작성해서 유산균 쓰던 거 떨어졌는지, 콩클렌저 썼는 거 떨어졌는지, 그래서 재구매를 하는지,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습관이 잡힐 때까지, 소비 습관이 잡힐 때까지, 네, 관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그분한테 애터미 제품을 전달했는데 재구매를 못 일으킨다는 거예요. 후속 관리를 효과적으로 안 해서, 효율적으로 안 해서요. 제대로 안 해서. 두 번째는요. 자랑만으로 사용해보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써보게까지 하는데. 네. 이런 거를 도전을 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애터미 사업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선택입니다. 네.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성공한다고 말하지 못하겠죠. 네. 하지만 도전을 했을 때는 빠르게 자동 포인트가 늘어난다.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내 몸을 움직이게끔 하기 때문에. 네. 도전의 의미는 이거예요. 네. 다들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도전하는 중에. 제가 왜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도전에 실패하는 사유. 첫 번째 도전일 때는 포인트가 큰 거를 많이 전달하죠. 해모힘 아니면은 앱솔루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전. 또 해모힘, 앱솔루트. 또 세 번째 도전. 해모힘, 앱솔루트. 이러면은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해모임 앱솔루트는 적어도 후속 관리를 하잖아요. 후속을 하잖아요. 기존에 사용했던 사람들 찾아가기 때문에 후속할 거고 기존에 해모임이나 앱솔루트 안 드셨던 분은 또 새롭게 쓰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의미가 덜하겠죠. 네. 그래서 제대로 그리고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해모힘이나 앱솔루트를 사지 않을 사람한테는 안 찾아갑니다. 정말 큰 실수가 여기서 생겨요. 예. 물론 말씀드리지만 후속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해모임 사용자를 찾기 때문에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모임 앱솔루트 안 드시는 분, 내가 판매하기 어려운 분 같은 경우에는 안 찾아가요. 아니면은 뭐 유산균 이렇게 포인트 밸류 큰 거 있죠. 50% 정도 되는 거. 그런 것들 사용할 사람 위주로 찾아가게 돼요. 위주로. 그러면 내가 후속 관리할 사람을 놓치게 돼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실수. 네. 아주 큰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도전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라고. 더 해야 된다. 기존 사용자는. 그리고 후속해야 된다. 재구매. 그리고 새로운 소비자 찾는다. 네. 이게 도전의 의미를 꼭 기억하시라는 게 여기서 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계속 도전하면서 도전은 뭐가 돼야 되나요? 성공의 걸음이 돼야 됩니다. 성공의 걸음이 돼야 돼요. 도전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 도전하시는 거 좋아요. 자주 도전하시는 거 좋아요. 왜냐? 나는 못 파는 사람이야. 나 팔아야 되는데 팔기 싫어. 빨리 성공하려면 팔아야 되는데 팔기 싫어. 근데 이 도전을 통해서 내가 빨리 써보게 할 수 있어. 어떻게든. 그래서 도전을 할 거야.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도전 자체, 포인트에만 집착을 하게 되면요. 또 나올 수 있는 큰 실수는 리크루팅. 사업자 리크루팅을 못해요.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같이 사업하고 싶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 같이 사업하고 싶은 사람도 계속 찾아가서 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리크루팅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여기는 포인트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또 많아요. 네, 그 리크루팅 하시는 분이 조금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서 해모임이나 앱솔루트를 구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난달에 구매를 하셔가지고 재구매할 게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엔 도전하니까 이런 분들은 좀 안 찾아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또 생기거든요. 이거 만들기에 바빠서. 네, 요런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면서 가장 아이디어한 거, 가장 이상적인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일단은 좌우 도전하면서 애터미는 두 줄이 다 내 책임이라 그랬잖아요. 도전하면서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면 그건 도전 안 한 것만 못하죠.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거는 두 줄이 내 책임이라는 거를 너무 포인트에만 집착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전할 때 스폰서랑 파트너가 도전할 때 가장 서로 도와야 된다. 이거는 뭐냐면 같이 다니면서 네, 힘을 실어주는 거.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근데 스폰서 너는 몇 포인트 해, 나는 몇 포인트 할게 해서 포인트를 약속하거나 나누는 거. 네. 이런 부분이 도전을 망쳐요. 물론 약속을 해서 모두 지켜지면은 되는 거 아니야? 네.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애터미는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내가 잘해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복제가 될 거. 복제가 되어져도 흐트러지지 않을 거. 네. 그것만 실천하셔야 돼요. 지금 이 약속하는 스폰서와 파트너는 능력이 출중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뭐 돈으로 메꾸든 뭐. 근데 이거를 내 파트너가 보잖아요. 근데 내 파트너 중에서도 또 맨 끝에 있는 또 파트너가 도전할 때 또는 요 중간에 있는 파트너가 나랑 이 중간 파트너랑 이 파트너랑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이제 포인트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이 파트너는 마인드가 안 된 파트너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제끼고 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분들은 배가 아파 못 살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 안 된 파트너를 봐요. 마인드 잘 된 나를 보면 좋은데 그러면 이 파트너 때문에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로지 감사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려면요.
내가 두 라인은 다 한다 라고 마인드를 잡고 있다면은 이 마인드 안 된 파트너가 담은 10만 포인트라도 해줬다. 자기가 먹고 쓸 거, 그런 거라도 발생해줬다. 그러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파트너는 무조건 성공한다. 감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성공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오직 감사하는 사업자만 만들어내는 우리 에이스 센터가 되려면은 이런 거. 이거 다 꼼수예요, 꼼수. 이거 다 뭐 약속해서 포인트 나누고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진짜 도전의 의미,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도전의 의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네. 내 하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관리해야죠. 내가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은 내 하위에 없다라고 노 카운트 하기로 우리 약속했잖아요. 근데 나눈다는 거는 내가 관리 안 하는 사람으로부터 포인트가 나왔다는 거고, 그랬다는 거는 카운트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네가 왜 약속을 안 지켰어, 티격태격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좌우를 다 한다. 그리고 스폰서님은 어떻게든 최대한 또 최대한 돕겠다. 서로 그런 마인드. 근데 네 맘 내 맘은 서로 몰라.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임해야 되고 도전을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아이디어란 거는 일단 좌우 250만 포인트에 대한 계획을 쓰는데 250만 포인트로 쓰면 안 돼요. 최소 300만 포인트, 350만 포인트. 이 정도는 목표를 잡아야지 중간에 계획이 어그러지더라도 타격을 안 받아요. 포기하지 않거든요. 도전을 실패할 수 있어요.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남아요. 왜냐하면 후속 관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를 찾았기 때문에 남는 건 있어요. 하지만 에이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로 도전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겠다고 생각해도 실패할 마당에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새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도전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 내가 실패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계획을 500으로 잡으세요. 그러고 좌에 있는 소비자 리스트 쓰시고요. 기존에 들어갔던 거 후속 관리해야죠. 기존에 들어가고 있는 거 재구매 시킬 것들 쭉 적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더 할 것들 것들을 쭉 적으셔야 돼요. 기존 회원 관리가 우선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포인트가 부족하다. 그럼 새로 컨택할 사람들 쭉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 컨택할 사람한테는 뭐 거의 해모임이죠. 이렇게 쭉 적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도전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250만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1일부터 15일 날 15일까지 내가 프레시 되는 거 없이 없어지는 포인트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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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해서 30만 떨어지게 그 다음에 30만, 30만 이렇게 해서 30만 떨어지고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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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해서 30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1일부터 15일 동안 만들어낼 계획
누구를 며칠 날 만나고, 누구를 며칠 날 만나고, 누구를 며칠 날 만나고, 이 계획들을 내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전화해서 약속을 돌리시는 거예요.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이때는 이 친구들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잡아놨던 계획과 바꾸면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실질 계획을 잡으면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미 세일즈 마스터니까 우리가 기존에 했던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150만으로 줄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쉬워지시죠? 네. 만들어야 할 포인트가 작아지니까요. 그러면은 150만 포인트를 만들려면은 5번의 수당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1일부터 15일 동안 30만 포인트가 되는 거를 5번 계획을 짜시면 돼요. 그러면은 3일에 한 번 정도 내가 수당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일 날에는 2월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1일 날 보면은 내가 좌우 포인트가 10만, 15만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2월 돼서. 가장 좋은 건 1일 날 떨어버리면 계산하기가 편해요. 네. 그래서 1일 날에는 내가 20만, 15만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2일 날부터 1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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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 해서 3일 날에 두 번째 거 받고, 네. 그 다음에 뭐 15만, 15만, 5만, 5만, 10만, 10만 해서 한 5일 날쯤에 세 번째 걸 받고, 네. 이런 식으로 3일에 한 번 정도 수당을 받게끔 내가 포인트를 한번 계획해 보는 거예요. 포인트를 계획한 다음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제품을 전달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제품을 전달할 것인가, 네.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명단 쓰기. 좌, 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하위로 내 계획이에요. 스폰서로부터 나오는 포인트는 노 카운트. 그러면은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스폰서로부터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스폰서가 가입시키신 분으로부터 포인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거를 카운트를 해서 오늘은 30만 됐네. 미루자. 이게 포인트에 집중하는 거. 단순히 도전 성공에만 집중하는 거. 네. 도전의 의미는 뭐라고요? 네. 한 소비자한테 추가 포인트를 더 만들어내는 것. 자동으로 나오는 포인트를, 추가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사용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150만 다 이거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왜? 도전으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오토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스폰서님이 만약에 그날 스폰서님으로부터 가입된 사람이 뭔가 구매했을 때 그러면은 도전 실패가 아니라서 좋겠죠. 하지만 나의 미래에는 그것보다는 내가 다 만들어내는 게, 네, 초과를 할지라도 만들어내는 게 내 사업에는 더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아. 30만 올라왔어. 그럼 오늘 이 사람은 오늘은 안 만나도 돼. 이 사람한테 판매하려던 거 다음 달로 미루자.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좌우 명단 작성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네. 기존에 쓰던 거, 제품 파악해서 재구매할 거 파악하고요. 추가할 거 계획 잡으시고요. 네. 요게 일단 나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날짜별로 플러시아웃 안 되게, 프레시 안 되게 날짜별로 만들어낸 포인트대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전달할지 이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면은 도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최대한 명단 작성만 해서 최대한 아니면은 초기에 지금 첫 번째 도전이신 분들한테는 그냥 내 명단에 해모임만 열심히 네,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재도전이신 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내 미래에 도움이 되게, 내 애터미 사업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게 도전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이거 정도는 나와주면 좋아요. 나는 플러시 아웃 돼도 상관없어. 나는 플러시 아웃 돼도 안 아까워. 나는 그냥 소비자 많이 늘리고 재구매 습관, 소비 습관을 잡아주는 사람 많이 늘리고 나는 그것만 목적이야 하시는 분은 요것만 세우셔도 돼요. 요거 없어도 돼요. 근데 한 푼이라도 어차피 만드는 포인트 따박따박 6만 원 받아가면서 하자 하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세우면 좋으시고요. 네, 도전 계획 이렇게 세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50만 포인트 세미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150만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잘 도전을 하시고 그리고 세미 세일즈 마스터의 도전자들과 함께 나는 세일즈 마스터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김지은 사장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토탈 포인트만 맞춘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파트너들과 잘 조율해서 안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질문 없으시군요. 네, 그러면 이번 4월 16일부터 도전을 하시는데 늘 도전 얘기를 하면 걱정이 되는 게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왜 이제 남국장이 자꾸 나이가 들어서 같은 말 반복하실 거지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너무 포인트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도전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후속 관리, 정말 후속 관리가 효과적으로 하시는 분을 잘 못 봤거든요. 왜냐면 재구매를 분명히 시켜야 되는데 그 재구매 날짜를 놓치는 분들 제일 아깝죠. 제일 아까워요. 실컷 억지로 판매를 했는데 재구매를 안 시켜요. 네, 그런 분들 되게 아까워요. 근데 도전을 하면은 제일 잘해요. 그 부분을. 진짜 도전한다 그러면은 이 재구매 관리 진짜 안 넘어가요. 왜? 쉬우니까. 내 포인트 만드는 게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전을 사실 권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지죠. 나 이 정도로 소비자들 있어, 됐어. 이분으로 갖고 자꾸 포인트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도전을 딱 하면은 내가 어떻게든 쥐어 짜려고 새로운 회원을 가입시키게 되고, 하나도 구매 안 했던 회원들을 깨우게 돼요.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도전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수록 좋고요. 하실수록 성공이 빨라져요. 그런데 간과를 하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하나는 자꾸 큰 포인트를 만드는 것 때문에 작은 포인트를 만드는 회원을 안 찾아간다. 두 번째는 사업자 리크루팅에 힘쓰지 않는다. 왜? 사업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이미 사놨잖아요. 그래서 재구매를 시킬 물건이 없거나 아니면은 경제적 여건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달은 이분을 찾아가야 되니까 이번 달은 도전 못해. 이게 아니라 제일 이상적인 거는 이분들도 놓치지 않으면서 도전도 실천하고 성공하는 거. 네. 그게 가장 이상적인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두 개를 다 못한다. 그러면 뭐 많은 성공자분들은 퐁당퐁당 하지 말라. 계속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도전을 못하겠어. 이렇게 하신다면은 제 생각은 퐁당퐁당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이 두 부류의 회원들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특히 사업자 리크루팅, 사업자 관리,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때문에 퐁당퐁당 한다.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전을 하실 때 이 두 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 두 분 때문에 또 도전을 너무 미루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뭐 도저히 같이는 안 된다 그러면 상반기에는 도전, 하반기에는 리크루팅을 회원 관리 이런 식으로 계획을 좀 짜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도전은 내가 성공하는 거다. 절대 스폰서에게 뭐 포인트 요구할 사람은 없잖아요. 뭐 얼마 해주세요. 그럴 분은 여긴 안 되시지만 그래도 은근히 그 계획에 넣는 분이 계세요. 이 정도는 스폰서가 만들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100%.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내 궁극적인 도전의 목적에는 위배된다고 그래야 되나?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은 안 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네, 나의 그룹 성장을 위해서 하는 도전인데 그룹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요 도전의 궁극적인 의미라 내가 지금 이 도전을 왜 하고 있는지 그거를 꼭 잊지 않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계획 하에 특히 후속 관리를 위해서 도전한다고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첫 도전하시는 분들은 일단 해모임을 많이 전달하시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네, 거기에 집중하셔도 괜찮고 재도전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 품목 늘리는 거 그리고 후속 관리 이걸 위해서 도전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면서 도전 모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 한번 국장님을 위해서 박수 좀 쳐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늘 강의를 또 해주셔가지고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뭐를 질문하실지 몰라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첫 도전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지금 세셀마도 본인 포인트 70만 포인트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그거 놓치지 마시고요. 내가 이번 도전할 때 40만 포인트를 추가로 내 아이디에 넣으실 분들은 좌나 우의 소실적에 이 40만 포인트를 합산을 해준다는 거.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세세마의 경우에는 소실적이 110만 포인트일 때 40만 포인트를 추가해서 하면 되겠죠? 네. 네, 다들 참고하시고 내일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빨리 국장님께 여쭤보세요. 지금 기회예요, 기회. 강성민 사장님 없으세요? 너무들 잘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지금 뒤늦게 막 명단 작성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정신없네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얼굴 뵐 때마다 아, 동영 그 뭐라 그러죠? 유튜브에 이렇게 춤추시던 게 자꾸 생각나서 그거 보셨군요. 그게 저의 실체입니다. 네. 네.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기 내일은 석세스 세미나이거든요. 모두 1시에 시작이니까 좀 더 일찍 오셔서 모두 인사도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세미나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 세미나를 위해서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오늘 우리 지난번에 도전할 때 했던 구호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된다. 뭐지? 해보. 저기. 까봤어. 고치자, 팔자를 고치자. 팔자를 고치자. 아, 그거였나요? 네, 팔자를 아닌가요? 고치자. 네. 맞아요, 팔자를 고치자였어요. 이거였어요. 그러면 음. 부자가 돼보자. 팔자를 고치자. 부자. 그다음에 뭐예요? 에이스 화이팅 이렇게 할까요? 아니, 네, 그러세요? 도전 이게 어때요? 도전. 에이스 도전. 아니, 도전 화이팅 이게 어때요? 도전 화이팅. 네. 네, 그럼 정리하면은 부자가 부자가 돼보자. 돼보자. 팔자를 고치자. 도전 화이팅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호, 셉니다. 네, 도전 구 준비. 야, 시작. 부자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8시 반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